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10분씩 하루에 2번 신명하게 의학 지식을 파헤치는 지식탐정 김규리입니다. 내 휴대전화 어디 있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찾고 그러시나요? 그래서 혹시 나 치매 아니야?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요, 이게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성인 ADHD일 수도 있대요. 과연 어떤 질환인지 오늘 집요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히어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홍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동 ADHD는 들어봤는데 성인 ADHD는 좀 처음 들어봤어요. ADHD는 크게 주의력 부족형, 일명 조용한 ADHD가 있고요. 과잉 행동형이나 충동형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가 ADHD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중에 몇 개 정도가 해당되면 성인 ADHD일 경우가 높을까요? 6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요. 주의력 부족형, 충동형, 과잉 행동형에서 어릴 때는 충동형이나 과잉 행동형이 많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고 나면은 충동성이나 과잉 행동은 줄어들고 주의력이 부족한 이런 형태가 조금 더 고치기 힘들죠. 6개월 이상 지속됐는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 맞습니다. 방법 중에 하나네요. 네네네. 그러면 성인 ADHD를 들어본 분은 많아도 이게 뭔지 잘 몰라서 바로 알아채기 힘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병원에 오셔도 우울 불안으로 오셨다가 원인이 ADHD인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가요? ADHD에서 이제 항상 쫓기는 느낌이 들 때 불안과 잘 구분이 잘 안 되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울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무기력감이라든지 집중 저하라든지 일을 미루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ADHD와 우울증이 같이 병합돼 있다든지 또는 두 개를 좀 감별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감별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궁금한데요. 성인 ADHD는 약간 상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나요? 일상생활에 겪는 증상과 학창시절에도 증상이 있었는지 면담을 하고요. 더욱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CNS 검사라는 것을 진행하거든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하듯이 진행을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자가보고식 척도인 ASRS나 AARS 등도 함께 진행을 하는데요. 어려운 용어들이 막 등장합니다. 어떤 검사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뇌에서 기능을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몇 가지 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기억력 검사, 그 다음에 시각기억력 검사, 주의력과 관련돼 있는 스트룩 검사, 주의력 전환 검사, 연속 수행 검사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요, 다른 인지 기능에 비해서 주의력이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하는 시간은 얼마나 좀 걸릴까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나네요. 어렸을 때 ADHD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나요? ADHD의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는 밝혀지지 않았고요. 유전적 원인이 있는 것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원인은요, 주의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도파민 기능이 떨어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파민 많이 들어봤습니다. 도파민은 우리 뇌에서 보상작용, 쉽게 말하면 일종의 쾌락 호르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파민이 나올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도파민은 의욕을 유지하고 집중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도파민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약물 치료가 중요한데요. 주의력 개선제로 80% 정도 증상이 호전이 됩니다. 도파민 계열인 메틸페니데이트 계열과 노르에피네프린 쪽인 아토목세틴 계열 약이 있습니다. 특히 성인에서는요, 메틸페니데이트 계열 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같은 거는 없을까요? 일반적인 정신과 약에서는 이제 살이 찐다고들 하시는데요. 이 약들은 오히려 살이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식욕도 줄어들고요. 오히려 식욕이 줄어들어요? 식욕이 줄어듭니다. 드물게 불면이나 불안감, 두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부작용이 나타나면은 용량을 줄이거나 약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ADHD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주니까 행동치료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해서요,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데요. 인지행동 치료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생각, 감정, 행동을 교정하는 치료입니다. 시간관리 기술을 하는 거라든지 부정적인 생각 바꾸기, 충동 조절, 부정적 사고를 극복해가지고 인지를 재구조화시키는 영역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배우자와 같이 본인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치료받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성인 ADHD에 대한 오해와 진실 빠르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ADHD가 있는 사람들은 집중할 수가 없다? ADHD가 있는 사람들도 자신이 하는 일에 관심이 있거나 흥미가 있을 때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와, ADHD는 게으름에 대한 변명이다? ADHD는 실제로 뇌의 화학적 문제가 있는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자발적으로 스스로는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ADHD가 과잉 진단된다. ADHD 진단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인식 개선 효과가 제일 크고요. 진단 검사를 많이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이 진단 자체가 ADHD라는 진단이 익숙해졌어요. ADHD는 장애가 아니다. ADHD는 사회적, 정서적, 학업, 업무 기능을 포함한 생활 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의료나 심리학, 교육기관에서는 의학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성인 ADHD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자가 진단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찾아봤는데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효도가 입증된 평가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한국형 성인 ADHD 평가 척도 KAARS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WHO가 개발한 겁니다. ASRS라는 평가 도구입니다. 이 두 가지 설문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여지고요. 자가보고식 설문 도구는요, 진단하는 여러 과정 중에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추가로 주의력 검사, 뇌파 검사, 전문가의 면담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성인 ADHD 진단을 받았다면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성인 ADHD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평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요. 먼저 준비하는 습관을 기르기를 권해드립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약간 중요하겠죠. 스트레스가 감소되면요, 일의 능률이 전체적으로 향상이 되고요. 충동성 등의 증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ADHD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좀 겪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대인관계에서 대화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데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집중하고 머릿속으로 요약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대화의 시작과 끝맺음에 집중하면서요, 대화에 참여하는 연습도 이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한데요. 이 ADHD 진단군에서 잠을 미루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키고 수면 습관을 교정해야만 생체 리듬을 전체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 하루 2번 습관처럼 닥터 OBS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만나요.